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직 개편의 부수적인 주제인 적재, 적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 적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니까 설명은 이제 하지 않고요. 어느 시점에 인류조직과 삼류조직을 나누면 인류조직은 적재적소인 상태인 조직이고 삼류조직은 적재적소가 실패한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으로 봐서도 인류조직은 적재적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나은 적재적소를 향해 이제 선순환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삼류조직은 적재적소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그런 조직이 삼류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직 개편이란 현재 적재적소가 아닌 상황을 적재적소인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취하는 것이 바로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이 원하는 그런 아주 원대한 목표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조직을 설계를 해서 그게 기능실이 될 수도 있고 사업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재를 투입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게 조직 내에 인재가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최고 경영자는 아무렇게나 조직을 설계해도 척척척 투입할 수 있는 인재가 있으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조직 내 인재가 많지 않다면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이나 그런 비즈니스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전략을 구사한 다음에 한 3년이든 한 5년이든 인재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움츠리는, 그러니까 이보전지를 위한 일부 후퇴 이런 맥락에서 그런 인재를 키워나가는 기간으로 할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적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재가 없는 그런 삼류조직의 어떤 CEO는 이제 그렇게 후임 사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한다면 혹은 조직 운영을 한다면 적재를 먼저 할 것이냐 적소를 먼저 할 거냐에 이제 그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케팅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 내에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사업은 3개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적재를 먼저 한다면 이제 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5사람이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현재 우리 사업의 어떤 시장에서 노출된 경쟁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사업본부제를 하는 게 맞아 라고 사업본부제를 만들고 그래서 3개 사업본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각자 맞는 그래도 최선의 혹은 차선의 인재를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그런 게 적소가 우선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일 것이고요. 적재가 우선시 되는 거는 어차피 3개 본부로 만들면 2개 사업본부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되니 마케팅 본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그 사람이 그 본부를 책임지면서 3개 사업의 마케팅을 다 총괄하는 커버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적재를 우선시하는 그런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보면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조직 혹은 삼류조직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적재와 적소가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에 이제 붙어 있는 개념이죠. 말하자면 앞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인재가 없는 조직이라면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그래서 그 인재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인재가 수용할 수 있는
달성하는 목표라 그러면 그냥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변화와 도전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 그 너머의 것을 설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마찬가지로 다른 다양한 어떤 그런 조건들에 맞춰서 적재와 적소가 동시에 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이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 이제 뭐 시스템 다이내믹스 같은 것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조직 구조 자체도 SIL이라든지 린스타트 이런 것들을 채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적재가 우선이냐 적소가 우선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실패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제로 조직 내에 인재가 없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조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 조직원의 역량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어도 괜찮은 거죠. 그게 이제 조직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조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소수의 엘리트에 의존하는 그런 조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직은 조직의 힘으로, 개인의 힘이 아니라 조직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의 인재가 어느 정도는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 뭐 얘는 뭐 이렇게 성격이 좀 삐딱해서 안 돼, 쟤는 뭐 목소리가 커서 안 돼, 쟤는 원래 좀 스타일이 좀 나하고 잘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찻대고 포대고 하다 보니 이제 남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그 책문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책문이라는 게 이제 과거를 할 때 그 왕이 이제 그 숨씨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왕이 이제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요즘 고민이 많다. 이 백성들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야 되고, 외세의 그 침략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옛날에 그 잃어버린 이렇게 그것도 되찾아야 되고, 무슨 과학도 늘려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막, 그런데, 인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인재인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왕이 물었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이제 1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답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 유사이래로 인재가 없었던 시대는 없다. 다만 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하고, 그거를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있었던 시대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결과적으로는 아시겠죠? 왕이 이제 노발대발하고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지나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고 무슨 결국 이제 대충 귀양 가는 걸로 이제 했다가 다시 이제 복권이 되고 대충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현명한 리더라면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통합 경영 이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의 이제 관점이죠. 지식의 관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그 통치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대단한 어떤 수학적,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걸 그 답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관계라는 게 대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것을 나의 어떤 그런 그 아집이나 어떤 그 욕심이나 어떤 편견이 가로막기 때문에 제대로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를 한다면 충분히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조직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직 개편에 이제 부수적으로 적재적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 많은
리더들이 혹은 인사를 담당하는 그쪽 그 담당자들이 적재에 대해서 적소는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재에 대해서 참 고민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디 통합경영 이론 관점에 그런 지혜로운 그런 경영을 해서 조직에 맞는 그래서 그 조직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소명, 역할 이런 것들을 충실해 나갈 수 있는 지속 발전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